제가 영상을 최근에 거의 하루에 한 편씩 올렸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계속 내다 보니까, 이력서를 보고 뭐 제출하고 이러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글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며칠에 한 편씩은 거의 쓸 거고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편은 무조건 쓸 것 같아요. 그거는 일을 하게 돼도 그렇고. 오늘은 헬스장을 쉬었어요. 허벅지에 무슨 종양이 생겼는데, 종기인지 종양인지 고름이 너무 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취를 해서 그런지 막 몽롱해가지고 정신이 막 똑바로 드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고요. 시청력 제가 적은 건요, 억으로는 절대 아니고 그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난 때 그 사고 나는 순간에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마 그랬으면 막 제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 장소 그 사고를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친구랑 시청역에서 제가 밥을 먹고 이제 벤치에 앉아서 좀 수다 떨고 놀다가 친구 버스를 타는 걸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 버스가 우회를 해가지고 시간이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냥 지하철 타야겠다고 지하철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소방차, 경찰차 막 사이렌이 엄청 울리고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이 났나 보다. 불이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아마 현장 정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사고 직후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사실 이미 해결해 주시려고 다들 오셨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전 일반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날 제가 시청역을 검색을 해봤어요. 사실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나갔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그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요. 제가 만약에 조금만 더 빨리 거길 지나갔다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뉴스를 사실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 패트 플리스라는 책 리뷰에 대해서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예인 누가 연애를 한다거나 특히나 뭐 사망사고에 관련된 기사는 더더욱 안 보려고 해요. 뭐 내가 본다고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면 우울하기만 해요. 대체로 뉴스는 자극적인 기사만 추구하고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괜히 기분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자는 순간에도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에 몇백, 몇천, 몇만이 뭐 죽어가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내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맨날 내 귀에 듣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오늘 뭐 우리나라 15명 죽었대. 뭐 그리고 이제 1시간 뒤에 야 근데 이제 20명 죽었어. 그러니까 막 계속 이러는 기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서 뭐를 하냐고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인간 자체가. 뭐 대통령이라고 막을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시청역에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차를 그걸 대통령이 무슨 수로 막을 건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막는 건 못 막는 거고 사고는 사고예요. 그래서 사고인 거죠. 말 그대로 사고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공감을 좀 심하게 해요. 뭐 20대가 사망해서 죽었다 그러면 20대면 너무 젊은데 남은 날이 너무 많은데 청춘인데 왜 죽었을까부터 시작해서 또 뉴스는 너무 쓸데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정보만 밝히잖아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밝히지도 않아요. 가해자의 뭐 가족이고 뭐고 이런 건 밝히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의 정보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을 한지 안 한지 뭐 몇 년 만에 죽었는지 몇 년 결혼한 지 얼마 돼서 죽었는지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회사원이었는지 뭐 무직이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도대체 그게 왜 기사에 내보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경찰이나 뭐 그 가족들은 알아야겠죠, 당연히.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냐고요. 죽은 사람을. 참 사람의 목숨이 질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사람의 목숨이 질긴지 모르겠어요, 사실. 동물 중에서 사람이 과연 강한 편에 속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쇠붙이 종이에도 베이는 게 사람이에요. 뭐 곰, 뭐 코뿔소, 호랑이 종이에 베일 수가 있을까요? 걔네가 털이 있고 근육이 있고 가죽이 있는데 뭐 종이로 1000번을 긁는다고 해도 피가 날까요? 근데 사람은 종이에 베이죠. 사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강한 거랑 이제 동물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로서 저는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접할 때마다 인생무상이라고 하죠. 사람인, 날생, 없을무, 항상 상이라고 해서 사람의 삶,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서양에서는 허무주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2022년에 통계청 정보고요. 한 해에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37만 2,939명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사실 감이 좀 안 오잖아요. 이게 많이 죽은 건지 적게 죽은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2022년 하루의 사망자가 평균 1,022명이에요. 이제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겠죠.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하루에 1,022명이 죽었다고요. 하루에 1,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5천만 명 중에서 1,000명이 매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질병, 간암, 굶주림 이런 게 사실 뭐 과거에 비하면 없잖아요. 물론 완전히 없다고도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하면 기초수급자가 되고 하루에 세끼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는 있잖아요. 뭐 정말 전쟁 6.25 때처럼 먹고 싶어서 못 먹고 굶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이런 현대에서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도 있죠. 코로나는 무시를 못 하겠지만 하루에 1,022명이 죽는데 당연한 거지만 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을 만한 거, 화제가 될 만한 거, 그런 것만 뉴스에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왜냐, 지네 돈 벌어야 되니까. 자살도 엄청 많을 거예요. 1,022명 중에. 그러면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뭐, 이번 연도 자살 사망자 뭐 얼마, 이렇게 말이죠. 왜냐,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1이 되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뭐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어도 주변 사람들만 슬퍼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고 코로나가 이제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지만 그 별거 아닌 코로나가 2022년도 죽인 사람이 3만 1,280명이에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3만 1,280명이 1년에 죽은 거고요. 한 달로 쳐도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12개월 동안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한 달에 뭐, 1,000명이 넘게 죽은 거죠. 코로나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로나로 죽었다고 하긴 그렇죠. 근데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이 워낙에 많으니까 코로나로 죽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 보면 욜로가 나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욜로가 나쁜 건 맞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젊은 나이에 명품 사고, 차 사고, 뭐 놀러 다니는 거 당연히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60 먹어서 70 먹어서 80 먹어서 그 나이에 여행이라는 걸 제대로 즐길 수나 있냐는 거예요. 참 이게 우울하죠. 우울해요. 만약에 젊은데 돈까지 많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수저들 하는 거고. 그리고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집도 포기하고 차도 포기하면서 젊은 나이에 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당연히 늙어서 후회할 수도 있고 아마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나중을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알게 된다고 한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내일 죽어요. 그럼 내가 내일 죽는 거를 알면 오늘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오히려 그냥 받아들이고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뭐를 해도 허무할 것 같지 않나요? 뭐 만약에 고백을 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오늘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 내 고백을 받아줬어요. 근데 난 내일 죽어. 생각만 해도 허무하죠. 그리고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차였어요. 그럼 나는 죽기 전에 차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뭐 오마카세를 가든 뭐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하든 뭐 지금 있는 돈을 다 합쳐서 뭐 명품 가방을 사든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죽는데.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을 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욕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방식이 모두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을 필요도 없고요, 사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명품 사고 오마카세 간다고 해서 누가 욕을 하겠어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다는데. 몇 개월이 남았을 때는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내일 죽는 거는 또 그것도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저는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100살 이상의 장례식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100세 시대지 1세기예요, 1세기. 100년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살만 넘어져도 살면서 뼈 한 번 안 부러진 사람, 수술 한 번 안 해본 사람 찾기 어렵고요. 보통 뭐 사소한 질병 하나씩은 다 있어요. 뭐 허리 디스크, 난시, 비염, 알레르기 뭐 등등. 그리고 돈이 많아도 비행기 사고로도 죽고 교통사고, 뭐 마약, 약물, 그리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는 생명이 과연 값어치가 동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물보다 생명의 값어치가 월등한가 라는 생각도 해요. 그냥 단순히 지능이 조금 높고 도구를 쓰는 차이 정도인데 이것만으로 인간이 과연 우수하고 월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하면 다 된다.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더 심해질 거예요. 이건 정말 확신해요, 확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운전을 예로 들게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버스 기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5년 잡고 있어요, 5년. 5년을 뭘 잡고 있냐? 무인 버스, 무인 택시, 무인 운전이 저는 5년 안에 무인으로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운전한 사람은 뭐를 할까요, 도대체? 운전을 계속 할까요? 물론 운전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왜냐? 무인을, 무인 그 프로그램, AI를 살 돈이 없는 사람이면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한 기사들을 다 자를 거고요. 운전한 이제 회사가 없고 자기가 프리랜서라면 그러면 기계 대신에 자기가 운전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AI보다 인간이 비싸게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AI만 타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사람을 접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가고 싶고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은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유통기한이 5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0년, 40년 동안 운전만 한 사람들이 과연 노력을 안 해서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서 대체가 되냐는 거예요. 나중에 대체될 때 뭐 그때 게으르게 살았다고 그 사람들을 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결혼하고 근데 왜 결혼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집을 왜 못 살까요? 집 못 사는 게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집 몇 살 때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40살에 아파트 사면 한심하고 병신이고 30살에 서울 아파트를 사야 정상이냐는 거죠. 그럼 이 정상과 비정상을 정하는 건 또 누가 정하는 거고? 어쨌든 중위소득, 뭐 평균 이런 거는요. 그 연도, 과거, 현재, 미래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 300 벌고 월 400 버는 사람이 20년 전에 3, 400을 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그러면 다들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월급 300 버는 사람이 10년 뒤, 20년 뒤에 300을 번다 치면 그 300이 엄청 낮은 거라는 거죠. 물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서울 4년제를 간 것부터 저는 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인서울 4년제를 못 갔고요. 상위 15%, 뭐 10% 안에 든 사람들이에요. 인서울 4년제 자체가. 근데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냐는 거죠. 어쨌든 대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대학에서 또 10% 안에 들고, 또 회사에서 10% 안에 들고, 과장은 뭐 상위 1% 안에 들고, 부장은 0.1% 안에 들고, 0.001% 안에 들으면 뭐 이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언제쯤 그만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이 안 보이니까 저는 자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싸우려고 태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우울하잖아요. 너무 우울해요, 진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최소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건강검진 잘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기본이거든요. 건강검진이라도 제대로 꾸준히 받으면 적어도 아파서 질병으로 죽을 확률은 떨어지잖아요. 물론 뭐 사고라고 하죠. 사고처럼 희귀병, 질병 이런 거는 뭐 그리고 질병도 질병 나름인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권은 안 되는데 사시잖아요. 1등 되려고 사는데 안 되는데 사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은 검사를 하면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확률이 압도적이잖아요. 결과가 인해서 질병이 있다 없다 이거는 뭐 완벽한 결과잖아요. 근데 왜 안 받고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몇 세 이상이면 무료고요. 국가검진, 건강검진만 해도 기초적인 검사는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무료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리고 그냥 1년마다 하세요. 1년에 한 번은 그냥 돈 내면 되는 거고 회사 다니시는 분은 뭐 돈 낼 것도 없죠. 직장인들은 이제 직장에서 돈 대주니까 돈 대주는 동안 검사 잘 받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좀 건강하고요. 어,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인생이 정말 허무하잖아요. 그 허무함 속에서 뜻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폼으로 만든 링크에 들어오시면 고민 상담 또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 주제를 보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